설계 변경 과정, 설계 변경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설계 변경 과정의 전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뭐 4개 또는 5개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쭉 하고 전체 구조를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은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문제가 있다 또는 꼭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누군가 요청을 해서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 요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 할 만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이제 설계 변경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해법 연구 및 변경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파악이 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계가 중심으로 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그것을 이제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토 및 승인은 설계 내 부서의 것은 아니고요. 설계 내 거는 앞에 이제 해법 연구 및 변경 안에 기술적인 내용, 설계 부서 또는 설계 부분 내에서 어떤 그 검토 및 의견은 거기서 처리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설계 부서 외,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뭐 생산, 고객 지원, 또 그 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산이나 고객 지원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받는 영향을 검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 회의라고 해서 기업에는 항상 특히 제조업에는 이런 설계 변경 회의가 있고요. 이 설계 변경 회의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계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러면 각자 이 이제 변경 내용을 통지를 하면 그 통지된 내용을 이제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통지를 하면 그것을 받은 생산이나 고객 지원이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이제 검토를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여서 자, 우리는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하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을 시키면 제품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검토 회의가 일어나는 근거로서 제품 관점이라고 해서 설계의 어떤 제품 구조를 생산하고 고객 지원 다른 쪽에서 각자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계에서 변화가 그런 제품 관점의 변화 또는 뭐 우리가 설계 BOM을 만들고 E봄이라고 그랬고요. 그걸 생산이나 고객 지원 BOM, M봄이나 CS BOM에서의 영향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려한 내용을 가지고 모이면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설계 변경이 또는 이 설계 변경을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언제 할 것인가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펙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 이펙티비티, 유효성이 시작된 곳은 바로 여기에 유효성이 진짜 그 의미는 바로 이것처럼 어떤 변경이 언제부터 유효할 거냐 그게 이제 이펙티비티, 유효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설계 변경 회의의 주요한 뭐랄까요? 주요한 모임이 되는 거죠. 주요한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이 끝나면 설계 변경 검토가 이제 다 끝나면 그것들이 이제 이펙티비티, 유효성하고 언제 실행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설계 변경 명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실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설계에서는 설계에 관련된 BOM을 고치고
그리고 이펙티비티도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에서는 진짜 그 생산에 맞춰서 부품도 준비하고 공정도 바꾸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그 유효성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또 생산 고객 지원에서도 이제 그 고객 지원 부품의 그 호환성 같은 걸 고려해서 고객 지원 부품의 재고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다 변경을 하고, 또 구매, 생산, 고객 지원 부품, 서비스 부품의 구매, 생산 이런 것도 요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보통 이제 앞에서 이펙티비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에서 정한 이펙티비티는 계획일 뿐이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일어날 이펙티비티는 아니고요. 그래서 플랜드 이펙티비티라고 해서 우리가 구별을 좀 하기도 합니다. 계획된 이펙티비티, 계획 유효성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변경될 수도 있고, 실제 적용이 또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펙티비티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펙티비티 또는 뭐 실행 이펙티비티 또는 실행 유효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계획 유효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유효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성이 지나고 나서 설계 변경 회의에서 어떤 설계 변경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계획대로 일어났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즉 이제 검증 또는 검토하는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적용 결과 검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설계 변경 회의에서 만든 처음에 설계 변경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 후에 결정된 계획된 유효성, 계획 유효성의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이제 설계 변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그런 효과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개 또는 5개의 어떤 설계 변경 과정이 이제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 변경은 제품 정보에서 유일하게 제품 자료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계 변경만이 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 정보의 변화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아주 그 기업에서 단단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변경만 잘 유지를 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는 자료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거기 검토 및 승인 단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 외의 부서가, 설계 외의 생산, 고객 지원 부서가 서로 모여서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설계 변경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데, 모여서 이런 상황들을, 서로의 변화 사항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 기업 전체 부분이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위다, 단계이다 또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 파악 단계인데요. 문제 파악은 이제 제품이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파악이 되죠. 또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회 같은 것도 파악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가격이 싸지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지니어링 체인지 리퀘스트, ECR 또는 설계 변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요청은 설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관련된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 또는 마케팅, 고객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을 우리가 이제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ECR, 엔지니어링 체인지 리퀘스트는 의사 전달의 통로,
로 필요를 합니다. 의사정례 통로가 쉽게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 전달 통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의체가 기업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체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설계 변경 회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의체에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부서의 어떤 그 책임자가 이 설계 변경의 그 책임자가 돼서 그 설계 변경 회의를 이제 관리하고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변경 회의체, 설계 변경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처음으로 제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ECR이 설계 변경 요청이 그래서 이런 안건이 제출되면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 회의 쪽에 전달이 되는 거죠. 거기다 요청을 하면 설계 변경 회의에서는 뭐 무조건 다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ECR을 설계 변경 요청을 이제 검토를 빨리 합니다. 초기 검토를.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설계 변경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 예를 들어서 뭐 오기 그러니까 뭐 글자를 잘못 표현했다든가 그런 거 있을 때는 특별히 회의를 쭉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래서 초기 검토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 검토 및 검토 및 결정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죠. 뭐 그 관련된 이력이라든가 또는 그 엔지니어링 정보라든가 마케팅이나 또는 고객 지원에서 온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고쳐야 되거나 어떤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다음 단계로 설계 변경 회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파악 또는 이제 설계 변경 요청, ECR, Engineering Change Request,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토가 바로 설계 변경 회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요청이 오고 그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변경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면 다음 단계로 정식으로 넘어가고 그때 이제 미리 그 검토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단계로 같이 넘겨서 이제 설계 변경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해법 연구 및 변경 단계인데요. 그렇게 이제 설계에서 어떤 요청에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설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변경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영향을 미치도록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고 안을 만드는 거죠. 설계 변경 안 이렇게 바꿔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이제 안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해법 연구 및 변경에서는 기존의 어떤 기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뭐 3D 모델 정보, 도면 정보,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력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측인 거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뒤에 설계 변경을 좀 더 자세히 설계 변경의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타나겠지만 설계 변경은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추가, 삭제, 그리고 변경에 따라서 제품 구조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설계 그 엔지니어들이 쭉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리고 그 기능을 잘 이제 그 해법을 할 수 있는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만드는 엔지니어링 관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제품 설계 및 기존의 제품 설계, 생산, 고객 지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관리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또는 대상 제품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우이 되는데 이걸 바꿨을 경우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체계적으로 관리한 제품 구조, BOM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영향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혼자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이 부품을 변경했을 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설계자들과 쉽게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AD 안에서 내가 작업을 했을 때 다른 부품을 설계하는 그 자료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내가 그 간섭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전기나 또 유압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내부에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그런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충분히 이제 끝나면,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내부적인 검토까지 다 끝나면, 설계 내부의 검토까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하겠다 하는 ECN, 설계 변경 공지라는 것을 이제 내보냅니다. Engineering Change Notification. 그래서 ECN이라는 말은 사실은 기업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여간 설계 안에서 완료된, 그러니까 설계 변경 계획, 설계에 의해서 제안된 설계 변경 계획을 다른 부서에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앞에서 다룬 제품 관점을 만든 그러한 각 응용 분야에는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ECN이 전달이 되면,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들,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고객 지원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들은 그 설계 변경 공지를 보고 자신한테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법 연구 및 변경은 여기까지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끝내고 그 내용을 이제 설계 변경 공지로서 외부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원이나 생산 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토 및 승인 단계가 있는데요. 검토 및 승인은 이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외부, 설계 외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앞에서 설계 변경 노티피케이션, 설계 변경 공지를 했었죠. 엔지니어링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각자 그 검토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영향을. 그래서 아까 제품 관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설계 제품 관점으로부터 생산 고객 지원 제품 관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제품 관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설계에서 변화된 게 내 제품 관점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제품 관점이라든가 통합 BOM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다 찾아서, 설계에서 보내준 자료를 다 찾아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계에서는 자신의 변화가 어디에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유되어 있는 같은 아이템 리스트하고 일부분 제품 구조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영향을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통합 BOM이라든가 또는 단일 BOM 또는 제품 관점, 그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제품 관점의 장점이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계 변경의 개요, 그 제품 구조 변경 이력, 도면 등이 제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설계에서 그런 아까 말한 ECN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만약에 이게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제품 관점이라든가 통합본을 사용하면 이걸 제출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어느 부품을 변경했다라고 이제 표시만 해주면 어차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품을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통합적으로. 그리고 그 제품 구조랑 지금 변화된 제품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떻게
그 지금 그 각각의 뭐 CSBOM이라든가 MBOM 또는 뭐 생산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고객 지원 등에서 설계 변경 관련 부분에 영향을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영향을 검토를 하냐면 생산 같은 경우에 공정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바뀌었어요. 설계에서 어떤 부품을 바꾸는 게 이제 설계 변경이죠. 그러면 공정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형도 바뀔 수 있겠고 그런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설계 변경에서 어떤 부품을 하나 바꿨을 때 생산에 그 부품을 재고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부품을 바꾸면 그 지금 쓰던 부품을 더 이상 사용 안 하게 되죠. 그게 만약에 이제 호환성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품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 부품이.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 변경하기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부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지금 이제 생산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10일 이후에 그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다 소진될 테니까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부품 카탈로그에 부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호환성이 있으면 어차피 옛날에 갖고 있던 서비스 부품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 부품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지원에서도 재고, 서비스 부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설계 변경하면 그 재고들이 그대로 악성 재고로 남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설계 변경이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설계 변경 회의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설계 쪽에서 이제 설계 변경을 회의를 주도하는 쪽에서 각 부분에서 이번 설계 변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설계 변경이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 중에 도저히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는 설계 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시간을 좀 조절해 달라. 아까 말씀드린 생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고 관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가 많으니까 어느 기간 이후에 좀 생산해 주세요.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설계 변경을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그 설계 변경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설계 변경 적용 여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설계에서 제안한 대로. 그 다음에 그걸 언제 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유효성이죠. 그래서 유효성을 결정을 해서 이거는 뭐 생산하고 고객 지원에 재고가 지금 많으니까 10일 후에 하겠습니다. 또는 뭐 이거는 재고가 많지만 굉장히 급하고 고객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재고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유효성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효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효성이 아니라 계획 유효성이죠. 뭐 예를 들어 10일 후에 우리가 그 설계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10일 후에 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planned effectivity 또는 계획 유효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 EC5를 발령합니다. Engineering Change Order.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부분에 우리가 요런 이펙티비티로, 요런 유효성으로 요 설계 변경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각 관련된 부분은 설계 변경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이 이펙티비티는 재고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 방법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런 명령이 내려지면 그런 미리 이제 생각한 그런 기간을 가지고 변경 준비를 해서 그 이펙티비티가 적용된 때에 이제 설계 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펙티비티 유효성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생산에서는 공정도 바꾸고 치공구도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고객 지원에서도 부품 카탈로그도 다시 출판하고 그 다음에 호환성 부품도 표시하고 재고도 다시 갖다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계획 유효성이죠. 그래서 그 계획 유효성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 계획 유효성에 의해서 이제 그 해당 그 시간이 돼서 이제 이제 설계 변경이 진짜 적용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유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환성 있는 부품을 찾는다든가 할 때 그 유효성을 이용해서 이제 부품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설계 변경 회의에서는 그 이제 유효성이 적용이 된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난 설계 변경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어떤 다른 이슈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는 그런 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이 설계 변경 회의를 제품 형상 관리 회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 형상이라는 거는 뭐 제품의 모양, 쉐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구성,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컴피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사실 일어나면 제품 형상, 제품 구성이 변경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떤 그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설계 변경 회의를 제품 형상 관리 회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